설 연휴 직전에 한국 GM의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이 전해져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 와중에 베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부평과 창원 공장에는 신차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사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한 분 연결해서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일단 그냥 GM 사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성격 어떻게 규정하세요, 대표님은? GM 사태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 사태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잘못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네, 그러니까 GM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 네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의 시장의 매력도와 그 생산 기지의 그 생산성을 갖다 감안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플랜을 해서 자동차 산업은 대개는 보통 3년 정도 미리 준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보통 한 5년 전부터 일이 돌아가는 데거든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GM은 전 세계적으로 자기네들의 생산 기지의 합리화 그 판매 시장을 갖다 축소하는 중입니다. 네. 그 수순에서 이제 한국까지 이제 말하자면 바둑으로 치면 급한 불 손으로 지금 하나씩 끄고 있는 중에 한국까지 온 것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대표님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전형적인 구조조정의 한 과정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군산공장 이 폐쇄 결정을 번복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건요 당연히 없죠. 네. 그래요. 그러면 자, 그럼 GM 입장에서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결정은 경영의 논리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또 표현도 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네. 네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오랫동안 숙고해서 내린 결정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업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한국의 군산이 됐든 아니면 전체가 됐든 간에 구조조정이 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본사에서 이제 한국 GM에 그 고율의 이자를 징수를 했고, 그다음 부품도 너무나 비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먹튀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제 아무 말 대잔치 중에 하나의 그 패턴인데, 예.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요? 기본적으로 한국 GM은 GM이 거의 한 78%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뭐 이익을 어디서 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회사 내부의 그 경영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것이 뭐 이전 가격, 그러니까 어디 자기 그 A라는 회사에서 자기네 B회라는 자회사로 넘기는 가격에서 네. 뭐 세금 같은 걸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무슨 뭐 비용 가격을 좀 높게 하고 낮게 하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국세청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세청이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GM이 뭐 대단하게 무슨 세금을 얼마나 뭐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뭐 GM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2009년에 그 사람들이 대규모 한번 도산을 했었고. 네. 하는 과정에서 GM은 현재로도 경상이익으로는 거의 적자에 가까운 회사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는 뭐 미국에 조금 더 이익이 나는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회계 처리를 조금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GM이라고 하는 회사 내부의 문제로 성격 규정을 한다면 네. 그래서 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세제 혜택을 달라든지 뭐 5천억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달라라든지 이런 요구를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거는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고용을 생각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뭐 미국의 오스틴에 뭐 투자를 할 때 그 자기네들이 뭐 세금을 감면하다가 하는 걸 마찬가지로 그런 조건이 있는지 한번
떠볼 수는 있는 거죠. 네. 아, 떠보기? 네, 떠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해준다고 하면, 예. 어디다가 생산을 더 몰아줄 건지에 대한 계산을 하는 데서 변화가 있는 것이고, 예. 그거 안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상황 하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맞는 결정을 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갖고 또 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자꾸 이렇게 윤리, 옳고 그리고 나쁜 놈, 좋은 놈, 예. 이렇게 몰고 가기 시작하면 얘기가 굉장히 쓸데없어져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대표님께서 떠보기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럼 이 질문 좀 마저 드릴게요. 일각에서는 떠보기라는 게 타진이라는 뜻이에요, 타진. 네. 타진, 알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어떤 분석을 하는 그 시각이 있냐면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 고용 문제라고 하는 게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시점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림으로써 결국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을 움직이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같아요. 네. 그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작년 가을에 한국에 이제 수순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요번 발표하는 걸 보고선, 이거는 결국은 5월 말에 이제 군산공장 폐쇄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3월 달에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연간 말하자면 차량 배정 결정을 해야 되는 타임이고, 네네. 그걸, GM이 아마 이 과정을 결정할 때 타이밍을에 대해서, 국내 여러 가지 그게 무슨 김앤장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고위 관료부터 정치권 인사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의를 받고 타이밍을 정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선거는 분명히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를 할 때 엄청나게 복잡한 조건이 있어요. 어렵고 까다롭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리해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아마 타이밍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조금만 풀어주세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매년 동안 적자가 났어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그렇죠. 최대한으로 했어야 된다. 이런 식의 것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그 해석이 또 법원이 또 말하자면 약간 럭비 원국처럼 이렇게 저렇게 튀거든요. 그런 것 근데 이제 본인들이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또 무슨 식으로 또 법을 다 자기 식으로 멋대로 할지를 모르는 그 위험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에 대한 그 법적인 단도리를 갖다 단단히다 하는 데까지도 아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이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 고려가 다 같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군산공장이 어려웠는데도 계속 했던 것도 결국은 해고 회피 노력, 우리는 이만큼 노력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 하나의 증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해고까지는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펴기 위한 사전 절차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GM 본사 이런 일을 할 때 이게 결코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서 해요. 그렇군요. 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GM 본사는 정상화를 위해서 3조 원 증자 필요하고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동참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그 홍영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GM이 투자 의지를 밝힌다면 우리 측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이런데 자꾸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집권 여당의 의원이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그러니까 일정하게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가 권한이 없어요. 그럼 이거 전적으로 행정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라 판단해야 되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책임지지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소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당이 이른바 태스크포스를 꾸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치적인 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할 만큼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그렇죠. 위한 네. 그냥 정치 이벤트 수준을 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차원에서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놔두고 그냥 구조조정이 이러니까 그냥 가게 놔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부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부가
정부가 들어가는 만약에 재정 지원을 갖다 하기로 한다면 그 재정 지원에 대비해서 네네. 저희들이 얻는 그 고용 유지 효과에 대한 그것을 저울질을 해야 될 것이고 예예. 두 번째로는 그것이 단순하게 지금에 있는 GM 코리아와 관계사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되고 예예. 궁극적으로는 아마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분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글로벌 소싱을 하는 부품 회사로 뭐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예예. 좀 더 말하자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지향적인 그러한 지원책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하고 네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일정 기간의 직업 일자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사실은 뭐 버리는 돈이 될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네. GM이 내온 그 타임을 보시면 네. 공교를 온 것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예. 얘기를 한 것. 두 번째로는 호주의 경우에는 작년에 그 조립 공장을 문을 닫을 때 3월 달에 발표를 해서 6개월 후에 문을 닫았거든요. 예예. 이번에는 한국이 짧아요. 그렇죠. 2월 달에 발표해서 5월 말이니까. 그렇죠. 예. 세 번째로는 정부한테 얘기를 하기를 지원 대책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얘기를 해달라는 말을 했는데 2월 초에 한 거예요. 오호. 이건 거의 불가능하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통과 의례네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단순하게 2월 초에 이번에 말한 것이 정말은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분명히 예. 정부한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의사를 밝혔을 거예요. 그래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았다는 말을 하지만 그러면 비공식적인 통보는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서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고. 네, GM으로서는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전혀 무슨 뭐가 진전이 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GM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그 마지막 공을 던진 골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합리적으로 좋은 정책 타협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불가능하거든요. 2월 말까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대표님은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